배터리셀, 리튬, 양극재, 전해액, 전구체 이런 부품 장비들 주가 흐름 다 달라요. 같이 동행하는 거 있지만 대체로 차별 흐름이 있고, 그래서 이제 이 몰빵 투자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.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에다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. 여전히 적은 이유는 어쨌든 그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고,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름에 한창 2차 전지 핫했을 때 들어가셔서 조금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, 그리고 지금이 또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좀 들어가 봐도 좋을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, 분명히. 그러면 우리가 섹터별로 좀 나눠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에코프로 가족사 그 컨퍼런스 콜 정리된 것만 잠깐만 얘기를 하고요. 네. 그 나머지 얘기 말씀드릴게요. 이제 뭐 실적 얘기 나왔는데 그 좀 체크해야 될 거는 에코프로 HA는 흑자가 나왔다는 겁니다. 유일하게 지금 보면은 실적이 에코프로 뭐 BM이 이제 재고평가 환입금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거 없이 이제 영향을 안 받았어요. 그 에코프로 HA는 4분기에도 흑자가 나왔는데,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단분기까지 수익성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,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.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BM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요. 이게 이제 하반기에 판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, 이거에 따라서 에코프로 머티까지도 이 세 개 같이 연동을 같이 되는다 보시면 되겠고요. 에코프로 HN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걸 가져온 건데,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때는 그 가족사양 수처리 사업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, 케미컬 필터 사업의 판매 호조로 떠나서 이제 전분기 대비 매출이 8% 증가를 했다는 얘기인데요. 이 케미컬 필터 사업은 주로 반도체 쪽에 들어갑니다. SK 하이닉스라든가. 그리고 이 수처리 사업은 에코프로 머티와 계약을 했는데,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에코프로 쪽에서 그 클로즈 루프 에코 시스템 V2 기억나시나요 혹시? 네. 거기에 핵심이 기업의 에코프로 HN이에요. 폐배터리부터 이제 전구체, 양극재로 가는 요 순환 구조에서 요게 에코프로 HN이 들어가는 거고요.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, 그 폐수를 산업용수와 메탈로 구분을 해서 전구체 원료로 다시 재활용하고, 나머지 그 폐수는 산업용수로 재활용해서 산업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그 제로 웨스트 워러로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체 원가의 30%를 감축을 하겠다는 거죠. 그 수주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매출이 나올 거고요. 그리고 사업부별로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분기 수익성이 전분기가 한 18% 정도 나와가지고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, 2분기 전망도 이 전지 재료 사업향 수처리 사업이 공사가 진행이 확대됨에 따라서 영업 흐름이 괜찮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게 향후에는 발전되면은 그 외부 판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수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. 그리고 일단 뭐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상황에 감안해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인 생산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해서, 대체로 에코프로 그룹은 상반기까지는 이제 수익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라서, 대체로 이제 2분기까지는 에코프로 그룹도 전반적으로 좀 주가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에코프로 HN이 그나마 이 안에서 좀 차별화될 수 있다.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에코프로 HN이 좀 더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, 일단은 요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코프로 머티는 저는 좀 지금은 뭐 매수 관점을 보지는 않고 있고요. 갖고 계신 분 지금 버티는 정도로 좀 견디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포스코페챔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21선 위에서 지금 있는데, 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대체로 21선을 하회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실적이 얼마큼 방어되느냐에 따라서 전방공학사가 이제 GM을 전방공학사로 있는 것과 뭐 포드를 전방공학사로 있는 거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, 현재는. 근데 이거는 뭐 당장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노력한데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문제고요. 예, 그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가 인상되면서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, 그리고 요 얘기를 제가 타방송에서 했었는데, 2차 전지 쪽 소재 사업은 그 원가 경쟁이 제일 중요해요. 원가 절감을 얼마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, 광물 가격, 우리가 이제 PQC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제 P는 이제 결국 광물 가격이에요.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안 좋은 이런 거죠.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소싱처럼 다변화한다거나 이런 걸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고, Q는 어쨌든 간에 그 전기차 시대는 성장을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. Q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좀 앞으로는 보는 것이죠. 지금의 기준 구간은 일시적으로 보는 것이고,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건 C예요. 가격.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원가 절감을 가장 잘해 놓으면 나중에 Q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P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기에는 그 기업의 이익이
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.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런 그 원가 경쟁력을 잘 갖춘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잘 보고 있으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이제 아까 주가 움직임에서 아까 하셔서 요 얘기를 주제를 2000년 주가 흐름 모두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.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정해놓은 건데 양극재 기업들 4사거든요. 에코프로비에, 포스코피체, 코스모힌소재, LNF 있는데 2023년 상반기까지 주가 좀 올라갔다가 이때 LNF만 이제 교환사채 때문에 그때부터 빠졌던 것이고 양극재 기업들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가 잘 올라갔다가 2022년에 그 박스권 갔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 이제 급격하게 7월까지 급등 나왔다가 최근에 빠져서 이렇게 쓰리바닥을 보통 만들고 코스모 흰소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덜 빠졌어요.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. LNF도 쓰리바닥인데 지금 오늘 아마 시간이 별로 안 빠졌던데 근데. 그래요? 네. 그리고 이제 그동안 주가 그렇게 못 가다가 전액 기업들은 엔캠도 상장하고 나서 2년 만에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. 네, 그리고 도커센트코피아가 이제 다코스로 올라갔고, 그리고 솔브리홀딩스, 동아기업은 지난해 이제 연말 그 3, 4분기 때 미리 먼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빠졌고요.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양극재 기업 주가가 부진할 때 전액 쪽으로 투자를 했었으면은 성과가 달랐겠죠? 그러네요. 네, 그러니까 2차 전지 모두 다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동박 기업들도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. 최근에 다른 이제 주구장창 빠졌다가 그래서 양극재 투자할 때 동박 보지 말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. 최근에 이제 SKC는 이제 그 유리기판 모멘텀을 바꿔서 올라왔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, 솔루션전자가 AI 동박 거의 모멘텀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최근 양극재 종목들 좀 부진할 때 동박이 이렇게 올라왔고 고려 아연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. 그리고 셀은 주구장창 빠졌는데 지금은 보통 보면 저점을 잡는 모습이고 금양은 광물도 하고 배터리도 하고 또 자회사 양극재도 가니까 좀 복합적인데 그래서 섞여 있어요 이게 좀 모양새가. 어쨌든 이것도 쓰리바닥 잡는 모습인데 리튬 관련 종목들은 에코프로, 포스코홀딩스, 금양이 대표적인데 사실 금양이랑 이게 다 같이 움직였죠. 이때 당시 휴스키즈가 먼저 터졌어요. 금양이 먼저 에코프로가 아니라 금양이 먼저 터졌어요. 그러면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나중에 따라갔고 강원에너지는 그 전에 이제 한창 리튬이 올라갈 때 이때 방송에서 이제 그 리튬 그 가공업체들 소개되면서 미래나노테 그 강원에너지 이런 급등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좀 공시 내용이 지저분한 기업들 있잖아요. 그 리튬이 붙어 있는 기업들도 같이 막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고요. 에코프로 워티 상장하면서 MSCI 페나케 이슈로 크게 올라갔었고 에코앤드림도 최근에 증설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가 자사주 매각 나오면서 이제 또 이게 최근에 유증해가지고 또 완전히 주가 많이 빠졌고 에코프로 H는 좀 에코프로 그룹도 좀 움직이 좀 다르죠. 근데 최근에 저점 깨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좀 쌍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약간 달라요. 에코프로 H는 최근에 올라간 게 이때 인터배터리 때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 그것 때문에 거기 수혜주라서 올라왔던 거고요. 그리고 첨보는 이제 좀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. 또 하나가 이제 부품 쪽은 TC 스틸이 신고가 나왔습니다. 최근에 원통 배터리 모멘텀 받고서 이것은 조정을 나왔고 사마 알루미늄 코스피 200 편입이 된 이후에 그리고 조정 나왔을 거예요. 그리고 동국산업은이랑 동원시스템즈도 이거는 인터배터리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이거 다 이렇게는 원통형 배터리 쪽이죠. 그리고 이제 장비 쪽에서는 PNT, 윤성, 하나기술 다 보면은 지난해 7월 이후로 고점을 통해서 다 좀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. 빠진 이유가 하반기에 원래 수주를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장비 업체들 그런데 전방 업체들이 투자가 좀 지연이 되면서 연말에 좀 수주가 좀 몰릴 거라 생각했던 게 안 나왔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무너지면서 주가 많이 빠져서 지금은 굉장히 다 실적 대비해서 다 영업이익 배수 다 낮더라고 다 상당히 다.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티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이제 요 결론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배터리 셀, 리튬, 양극재, 전해, 전구체 이런 부품 장비들 주가 흐름이 다 달라요. 같이 동행하는 거 있지만 대체로 차별한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몰빵 투자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에코프로 몰빵 안 되고요. 엔컴 몰빵 안 되고 포트 다변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에다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방송을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런 리튬, 양극재, 전해액 등 소재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여전히. 장비 쪽은 이유는 어쨌든 그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는 아닌데
예. 저는 아직도 지금은 지금 주가는 장비도 싸다가 보는 입장입니다. 다만 이제 피카봇에 오히려 향후 있고, 그리고 이번에 LG 에너솔루션 그 장비 수주 업체들을 보니까 일부 저가 수주를 한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저가 수주 경쟁도 일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그 소재 쪽이 나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 향후 2, 3년간 실적 성장이 가장 가파르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보면은 일단 북미 시장에서 캐펙 투자가 가장 급증하는 기업을 주목을 해라. 북미 시장에서. 그리고 또 아래법에 의해서 그 FEC 규정의 수혜가 큰 기업을 보자. 또 이제 2차적인 소재와 반도체 소재를 같이 하는 기업이면 더 매력이 있다. 본업 외에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는 기업이면 더 좋고, 그리고 2차전지 기업 중에서 본업이 있고 추가로 신규로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기업이 본업이 좋아지면 더 좋아요. 그리고 좀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밀어주는 기업도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원가 경영이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아까 제가 PQC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 기업들한테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. 또 이제 GM과 LG 에너솔루션의 밸류체인을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. 그 이유는 아까 GM의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말씀드렸고, SK온도 이 수주잔고라든가 향후에 이제 그 현대차와의 조인트 벤처, 현대기아차를 통한 방향성을 봤을 때는 저는 SK온 밸류체인도 잘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삼성 SDI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밸류체인은 속한 기업들은 소재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요. 그래서 투자 매력도 소재가 가장 우선순위, 그리고 이제 셀과 부품 쪽을 같이 보고요. 장비를 마지막으로 봐서 이 순서대로 해서 여기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크로스로 체크를 해서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종목을 대놓고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제 그 내부 그 가이던스가 있거든요. 네.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있어가지고 종목 추천을 대놓고 할 수 없어요. 일단은 제가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고, 뭐 따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긴 시간 이렇게 2차 전지 공부 제대로 해보니까요. 준비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고, 너무 성의 있는 시간 잘 들어봤습니다.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그로스리서치 초대석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